네,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이번에 마지막 여러분 모실 주제는 김건희 특검 관련된 얘기입니다. 민중기 특검이죠. 민중기 특검 그러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김건희 특검이라 썼는데, 네, 김건희를 조사하는 민중기 특검 당장 수사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노가 확산되고 있고, 이와 함께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치가 있었는데,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을 당장 고발하겠다. 이런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 잘 아시죠, 여러분? 예, 통일교가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에게 돈 준 거는 수사하고 다 기소를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분이 권성동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그 의원. 예. 그런데 민주당도 똑같이 돈 줬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싹 무시하고 기소도 안 하고 선택적 기소. 야, 이거 범죄행위 아니냐? 이렇게 여론이 비등한 거죠. 범죄행위다. 네. 야, 이게 그 공직자가 이러면 안 되죠. 특검이라고 하면 공직장에서 굉장히 좀 하이 레벨 공직자인데 이러면 안 되죠. 자기도 판사 출신에 지금 특별검사잖아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오늘 송은석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 여러분과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특검의 보복수사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유기, 직권, 남용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고발하겠습니다. 관련 수사관도 전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수사 주체가 아니라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은 수사 대상이 돼야 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앞에 좀 길어서 잘린 부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민중기 특검은 어제 이 통일교의 민주당 의원 정치인에게 돈 준 행위에 대한 그 진술 관련돼서 그 민주당의 돈 준 행위를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망발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 행위도 수사 대상이라고 어디에? 특검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별건 수사를 무차별 진행한 게 민중기 특검의 행태였다. 그런데 통일교 후원금 수사 자체가 수사 와중에 터져나온 인지적 사건이다. 이거 왜 묵살하느냐? 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민주당 관련 인지수사는 왜 묵살하냐? 그러면서 특검의 보복수사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거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고발하겠다 얘기한 거고, 관련 수사관 전원 고발하겠다 얘기한 겁니다. 예,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너 범죄 집단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굉장히 세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민중기 특검은 자진 해체하고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그리고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개별적 고발인데 이걸 넘어서 당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아예 원내대표가 공언을 한 겁니다. 고발하겠다고. 이르면 오늘 9일, 늦어도 내일 10일 중에 고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윤영호 통일교 전 통일 세계본부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전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영호라는 인물이 또 다른 이제 통일교의 고위 인사 이모 씨와 전화 통화한 내용이 그대로 이제 저 시쳇말로 까발려졌어요. 네, 거기에 이제 진술이 쫙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윤영호가 한 얘기가 민주당에도 금품을 건넸습니다라는 진술이 쭉 나옵니다. 예, 그 통화 내용을 보면요, 이재명 측근과 계속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런 얘기, 윤영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도 2, 3년 닦아놓은 게 있다. 계속 금품을 주고 관리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서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 우리가. 예. 문재인 정권 시절이니까 여당과 더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이 챙겼다는 얘기죠. 민주당 의원 정치인들을. 예. 또 대통령 측근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돈 받은 숫자가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15명쯤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통화 내역에서 이제 추론된 인원입니다. 뭐 일부 보도가 또 되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시절 측근 A씨. 예, 15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선 캠프, 이재명 대선 캠페인 시절에 요직을 했던 현역 의원 B씨. 네. 그리고 전현직 정부의 장관급 인사 CDEF 4명. 이게 다 돈 줬다는 인사들 명단입니다, 지금. 문재인 시절의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 이 사람들은 제 통일교회 그 총수, 한학자 총재에게 특별 면담, 뭐 기회도 줬다고 하는, 뭐 영광스럽게도 했다는 건데요. 뭐 이런 등등해서 구체적으로 다 진술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시중에는 그 사람이 누구다. 지금 어디에 뭐 출마하려를 준비하고 있는 누구, 정치인 누구, 또 뭐 지금 어디에서 국회의원하고, 뭐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 국회의원하고 있는 누구, 장관을 지낸 누구, 다 명단들도 지금 뭐 이게 다 100%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돌고 있습니다. 특검은 알고 있어요. 진술이 나왔거든.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다 포렌식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민중기 특검은 그 진술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 논란이니까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게. 요 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택적 수사. 그 다음에 집권 여당, 용산의 하명 수사라고 하는 얘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검이 이러면 안 되죠. 특검은 완전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검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하도록 특검법에 돼 있어요.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저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그 반대했던 얘기인데 끝내 지네들이 우겨져 다수로 이거 통과시킨 법안이거든요. 그 법안이 통과됐으면 악법도 법이니까 그들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의힘의 인지수사는 왜 더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고 구속 막 시키고 민주당 인지수사는 왜 안 하냐. 이게 선택적 수사다. 실제로 특검이 이 민주정기 특검이 김건희 관련된 여러 가지 거를 하면서 거기서 격가지로 나온 뒤에 별건들 이걸 수사해서 15명 기소하고 그중에서 8명인가 구속을 시켜버렸잖아요. 예. 과반이 다 별건 구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민주당만 봐주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민중기 특검이 무슨 죄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입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네,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했죠? 유기했죠? 민주당 수사, 기소 안 했죠? 직무유기죄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것이 안 되면 부작위에 의한 권리남용, 직권남용죄도 추가할 수 있다. 예, 이런 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검법 위반입니다. 특검법 위반. 특검의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하면은 특검법 위반이 됩니다. 자의적으로 축소했잖아요. 특검법 위반이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했죠. 특검법 위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냐. 저는 요거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방점이 있습니다. 법 왜곡죄입니다, 여러분. 법 왜곡죄. 생각하시죠? 기억나시죠? 어떤 죄입니까? 법 왜곡죄.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예요. 네. 형법 개정 123조 2. 예. 아까 123조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2항을 붙여놓은 거예요. 법 왜곡죄.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해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네,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크게 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사나 검사, 특별검사도 검사니까 또는 수사기관이 법령의 해석 적용을 현저히 왜곡해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 등의 중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중죄입니다. 펠런입니다. 이게 미스디미너가 경범죄가 아니에요. 펠런이 중죄예요. 이것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2항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법 왜곡죄를. 원래 판검사 말 잘 안 듣는 자꾸만 이재명 재판하려고 하는 판사들, 이재명 수사해온 검사들 하려고 했던 법 왜곡죄 이것이 자기를 겨냥한 사살이 될 수도 있다. 예. 바람을 향해서 흙을 던지는, 모래를 던지는, 자기 눈에 들어오는 모래를 던지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구린내 나는 민중기 특검, 양평 공무원, 예, 자살 사건에 대해서 이거 뭐 강압 압박 수사 논란이 아직도 있는 거고, 이 고발돼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주식 수사를 하면서 주식 뭐 이게 조작 사건, 이거 수사를 하면서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해가지고 억대의 재산을 형성한 차익을 본 그 혐의 이것도 이미 고발돼 있죠. 이런 식으로 구린내 나잖아 지금 민중기 특검. 그런데 또 이전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실제로 법 왜곡죄 입법이 되면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예, 이 관련 법 왜곡죄로 고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김민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눈은 똑똑히 뜨고
이 사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허민의 뉴스쇼 여기까지 모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